드린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거기 해당되는 내용 한번 잠깐 봐보실래요? 자, 어떤 거 보시냐면 선호수령 2번 한번 잠깐 봐보세요. 혹시 잘 풀리셨어요? 선호수령 2번 문제. 요거 혹시 처음 보시는 문제? 처음 보시는 문제? 요게 어떤 문제냐면 이게 모의고사 기출이었거든요. 모의고사 기출 문제에 관한 형태를 각 교과서별로 심어놨던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는 루트 5를 x로 치환하는 문제. 한번 좀 기억해 보시고. 자, 하나만 더 넘겨볼까요? 선호수령 3번 한번 봐볼까요? 선호수령 3번. 선호수령 3번은 뭐죠? 최고차항 개수가 1인 두 다항식 px, qx에 대해서 어쩌고저쩌고 나왔죠? 자, 혹시 랜덤 모의고사 오늘 지난번 숙제 내드렸던 6회 한번 잠깐 봐보실래요? 랜덤 모의고사 6회 7회 버전 한번 잠깐 찾아보실래요? 꺼내봐요. 랜덤 모의고사 6회 7회. 자, 랜덤 모의고사 아마 6회인 것 같아요. 6회. 네, 6회 3번 한번 봐보실래요? 랜덤 모의고사 6회 3번. 저 저번에 그거 풀고 저한테 있을 거예요. 잠깐만요. 6회, 가져갈 거야. 6회 3번 한번 잠깐 봐주세요. 6회 3번. 6회 3번 봐보면 어때요? 방금 전 거랑 어때요? 차수만 다를 뿐이 똑같아요. 그쵸? 한번 직접 확인해 보세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린 이유는 학교 쌤들이 그러니까 선원 수령들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아요. 학원 강사 입장, 제 입장에서는 예측하기 쉽지는 않은데 대체적으로 그 뭐라 그럴까? 모의고사 기출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많이들 출제를 하셔 실제로 내세요. 그래서 그걸 한번 보시라고 연습해 보시라고 한번 오늘 좀 나눠 드려 봤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선원 수령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2차 함수가 포함되는 형태에서 출제체 미지수 A가 들어가 있을 때 이런 경우 우리 해석하는 것들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 내용이 여러분이 오늘 시간 안에 얼마만큼 풀리는지를 좀 점검해 보려고 한번 드렸던 건데 지금부터 제가 지금 2번 선호수령 2번, 3번을 좀 먼저 풀고요. 4번, 1번 순서를 좀 넘어가 드릴 테니까 어떻게 해야 답안 작성이 좀 잘 될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답은 몰라요. 그냥 제가 막 푸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오늘 이제 수업 전체적인 안내를 먼저 하고 시작을 하면 오늘 제가 뭐 한다고 그랬죠? 저는 주로 이제 오늘 수업을 이걸 갑니다. 지금 적어놔 드렸던 문제인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 딱 10개죠. 저게 이제 혹시라도 학교 시험에서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는 제 개인적인 겁니다. 그래서 베스트 기출문화 자이스토리에서 편집을 했어요. 자이스토리 파일을 가지고 그냥 편집을 해서 모의사 기출들을 그대로 여러분에게 실려드렸거든요. 이거 다 파일 혹시 갖고 계십니까? 없으신 분? 하셨나요? 네. 일부러 이렇게 링 여기에 박아드렸는데 그래서 오늘 이거를 일단 풀이를 좀 시작을 할 거예요. 저랑 같이. 이해되시겠죠? 풀이할 수 있는 시간 한 20분 정도 드리고 그 상황에서 쭉 나머지 제가 좀 풀이를 하나하나씩 도와드릴 텐데 그 다음에 그 나머지 문제 제가 체킹하지 않았던 문제들을 여러분한테 좀 시간도 드리고 그 다음에 랜덤 모의고사 6, 7, 8회를 점검을 쭉 해드릴 겁니다. 개별적으로.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오늘 메인 수업은 요겁니다. 이해되겠죠? 시험 직전에 왜 그런 모의고사 기출을 맨 마지막으로 점검을 하냐면 아까 보여줬던 것처럼 모의고사 기출 문제가 실제 학교에서 나오잖아요. 물론 이걸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여러분 다른 학교들 기출들을 쭉 보면 대체적으로 서술형 파트들은 기출 문제에서 많이들 출제를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 더 눈에 더 오늘 익숙하게 좀 잘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갈 거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모의고사를 좀 보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4-1회에 대해서 제가 제작을 해놨어요. 그래서 4-2회, 단대부분 4-2로 드렸고 4-1은 저기 밖에 있는데 아직 못 받으신 분 이따 드릴게요. 그거는 좀 이렇게 무난한 문제들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그것도 보시는 게 도움이 될 거라서 맨 마지막 때 한번 보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선원 수령 쭉 한번 4개 풀어드리고 요거 잠깐 시간 드린 다음에 요거 차근차근 풀어드릴 예정입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한번 모의고사 기출 중에서 이 중에서 2문제만 여러분 학교 시험지에 나와도 여러분 되게 익숙하다는 느낌 받으시면서 쉽게 선원 수령 아마 작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학교별로 좀 문제가 다르겠지만 보통 한 30점대까지는 논수령을 반드시 집어넣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 점수가 굉장히 크고요. 여러분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에이 맞았겠지. 채점하잖아요. 4점 나가고 3점 나가고 2점 나가면 한 문제가 날아가는 거랑 똑같은 효과를 받기 때문에 선원술은 굉장히 조심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수리논술 수업을 해요. 그 고3들을 데리고 수리논술 수업들을 하는데 여기서는 지금 하진 않습니다. 근데 수리논술 수업들을 항상 하는 때 아이들이 그 논술 채점을 해요. 채점을. 그러면 어떤 아이들이 제가 물어봐요. 막연하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 여러분 이 선원술 연습을 안 하셨기 때문에 막연한 거예요. 번호도 좀 붙여가고 이런 것들.
문제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좀 그런 거 위주로 볼게요. 오늘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좀 있는데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좀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언수를 한번 잠깐 봐볼까요? 그러면 2번하고 3번 먼저 안내를 할게요. 시작할게요. 그러면 2번 잠깐 봐줘봐. 자, 2번 문제를 보니까 어떻게 돼 있죠? 크기가 다른 네 종류의 직육면체가 존재합니다 라고 문제 속에서 나와 있고 그 각각의 크기가 루트 5짜리죠. 자, 만약에 이 선생님들이 문제를 변형하신다면 루트 5가 아니라 루트 7이라든가 이런 숫자들을 아마 집어넣으실 겁니다. 바꾸실 겁니다. 자, 그럼 일단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루트 5다라는 놈에 해당되는 정육면체가 있대요. 그럼 부피를 생각해 보겠죠? 자, 루트 5의 세제곱, 그죠? 루트 5의 세제곱이겠죠? 루트 5의 세제곱에 해당되는 부피를 갖고 있는데 그것이 몇 개가 있더라? 예, 2개가 있더라. 일단 이게 첫 번째겠고. 자, 그러면 두 번째 형태는 루트 5의 제곱에 1이다라고 하는 형태니까 여기가 얘가 지금 현재 몇 개죠? 얘가 9개가 들어간다고 확인되고 그 다음에 얘가 루트 5다라는 놈에 해당되는 1승 곱하기 얘가 13개 그 다음에 얘가 1이라는 놈의 세제곱이 얘가 몇 개? 얘가 6개가 들어가 있다. 이게 각각의 부피였던 거겠죠. 그래서 기본 전제는 뭐였죠? 이와 같은 각각의 정육면체나 직육면체를 다 더해서 하나의 직육면체를 만들겠다고 했으니까 뭐가 동일하다라는 거죠? 예, 부피가 동일하다라는 거죠. 그죠? 부피가 동일하다라는 기본 원칙이. 지금 서술형에는 어떻게 쓰시면 됩니까? 첫째, 예, 부피가 동일하다라고 해서 식을 잡아줄 때 루트 5다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정의합니까? x라고 한번 치환을 해보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 식이 어떻게 나오죠? 2x의 세제곱 더하기 9x의 제곱 더하기 얼마? 13x 더하기가 6이다라고 하는 형태가 되죠. 그게 뭐였죠? 바로 이 왼쪽에 있었던 정육면체 부피의 합이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얘가 뭐가 되더라? 조립제법이 가능하더라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면 되겠죠. 자, 성현아 이거 혹시 조립제법 해보셨죠? 얼마가 되세요? 첫 번째? x 플러스 2가 된대요. 또 한번 불러주시겠어요? 2x 플러스 3이 된대요. 또요? x 플러스 1. 이렇게 우리가 정리가 된답니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기 아래쪽에 써주는 거죠.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왼쪽에 있었던 직육면체 부피의 총합이다. 총부피라고 쓰는 게 맞겠죠. 그죠? 총부피. 그러면 이제 문제는 얘가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것의 의미는 뭘까요? 그림 하나 그려볼까요? 어떤 게 가로 세로 높이를 결정할 수는 없겠지만 얘네들을 쭉 쌓아 올리게 되면 이와 같은 직육면체 하나가 된다고 했으니까 그때 하나를 뭐라고 잡고 x 더하기 2라고 잡고 얘를 2x 더하기 여기 3이라고 잡고 얘를 x 더하기 1로 잡아주면 됐었던 거겠죠. 그래서 원래 원본에서는 얘네들의 모든 모서리의 길이 합으로 물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 출제자는 어떻게 물었냐면 뭘 물었죠? 대각선의 길이. 대각선의 길이 뭐라고 하죠? L이라고 한다면 L의 제곱이 얼마입니까? 지금 이거 물어본 거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좀 되죠? L의 제곱은 x 더하기 2라고 하는 그 x에다 뭐를 집어넣고 루트 5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여기는 2 루트 5 플러스 얘가 3을 갖다가 집어넣어주고 여기는 루트 5 플러스 얘가 1이다라고 해서 제곱 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앞에 순서대로 계산을 해보니까 얘는 얼마가 되냐면요 9 플러스 얘가 4 루트 5가 진행이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얘가 얼마가 되나 봤더니 얘가 29 플러스 얘가 12 루트 5가 진행이 되는 것 같고요. 여기는 얼마가 되죠? 6 플러스 2 루트 5가 되는 게 우리가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한번 해보니까 얘가 44 플러스 얼마? 18 루트 5입니다. 이렇게 확인이 됐던 거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거기 문제 출제자의 의도에 따라 그대로 가보게 되면 L제곱은 뭐가 P였던 거야? 이게 P였던 거겠지. 그 다음에 여기가 Q였던 걸로 확인이 되다 보니까 P 플러스 Q의 값은 얼마가 됐다? 얘가 60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부피가 동일하다라고 하는 전제를 하나 꼭 깔아주시고요. 물론 이건 뭐 서술은 더 하겠지만 그 다음에 루트로 x라고 치환했던 게 이게 두 번째 버전이라고 하고 요게 세 번째 버전 그 다음에 마지막 요게 네 번째 버전 요 정도의 배점이 맥혀 그러니까 점수가 배정이 될 수 있겠다라는 거죠. 원래 이제 이원 분류표라고 하는 걸 작성을 하시거든요, 선생님들이. 이원 목적 분류표, 뭐 이원 목적 뭐라 그래요? 원함표 뭐 이런 거 이원 목적 분류표가 맞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배점들에 대한 기준들을 주거든요. 학생들하고 논쟁하기 싫어서. 그죠?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문제에서는 부피가 동일하다는 게 첫 번째. 저기 현재 지금 배점이 몇 점 잡혔는데 실제 8점으로 잡혔으니까 여기가 한 2점쯤 될 거고요.
여기는 한 1점쯤 될 것 같고요. 여기가 대략 한 3점쯤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맨 마지막이 2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부분 점수들 하면 매기겠지. 물론 이거 기준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바는 이 정도 느낌으로 계산하시면 어떨까 싶은 거죠. 자, 선원수 3번 한번 가면서 랜덤 6회에 나와 있었던 그 문제도 같이 한번 쳐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선원수 3번 한번 잠깐 봐볼게요. 이거 이제 은근히 많이 틀리신 분들이 있어서 이것도 한번 같이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자, 선원수 3번 문제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죠? 최고 차이 개수가 1인 두 다항식 px, qx에 대해서 x의 5승, 좀 써볼까요? x의 5승 더하기 x의 3승, 이것을 뭘로 나눴습니까? 다항식 px로 나눴답니다. 그럼 몫을 제가 q1x라고 쓸까요? 네, 그때 나머지는 이거와 같습니다. 일단 이게 하나 등장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라는 게 하나 있는데, 어떤 정보를 알 수 있냐면, 첫 번째, 요 px하고 요거를 비교를 해보면, 아, 여기서 px는 4차 이상의 다항식이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되지. px는 분명히 4차 이상일 거야. 왜? 그래야 나머지가 3차가 나왔으니까 적어도 4차는 돼야 돼. 4차나 5차까지 가능할 거라고 예측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라고 했냐면 px는 최고 차이 개수가 1이야.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라고 요청했었냐면, 제가 오타가 있는데, 모든 개수는 정수다. 그죠? 모든 개수는 정수래. 자, 그리고 뭐라고 그랬죠? q1x는 뭐는 아니다? 1은 아니다 라고 요청했죠. 그랬어요. 거기 나와 있는 형태. 몫이 1인 경우는 뭐 하지 않는다? 생각하지 않는다. 그 말은 무슨 얘기일까? 요 말에서 던져지는 형태. 원래 px는 4차 이상이니까 px가 만약에 5차가 된다면, 얘가 5차가 된다면 얘는 무조건 1이 돼야 돼요. 그럴 거 아니? 얘가 5차인데 여기 달라질 수 있어. 최고차이 개수가 1이면서 개수가 정수이려면 얘는 5차가 되면 얘가 1이 된다고. 문제에서 말하는 조건하고 위배가 되잖아. 아, px는 몇 차? 4차. 이런 정보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럼 한번 어떻게 해봐? 넘겨봐. 그럼 넘기면 어떻게 되죠? x의 5제곱 플러스 x가 px 곱하기 얘가 q1x가 되는데, 여기는 x로 묶었더니 얘는 x 4제곱 더하기 1이 되면서 이렇게 감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우리는 분명히 px가 몇 차? 4차이면서 최고차이에서 1이라고 했으니까 px는 당연히 답을 뭐라고 쓰면 돼? x의 4제곱 플러스 1입니다 라고 답을 써주면 되겠지. 아직 안 끝났어요? qx가 더 남았으니까. 자, 이제 뭐 해야 돼? qx. 자, 분명히 뭐라고 했는지 한번 쭉 살펴봅시다. 자, qx라고 하는 놈이 있는데, 그 qx를 어떻게 하겠대요? 또 나눴대요. 아, px라는 놈이 있고, 이것을 qx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식으로 나눴더니, 그때 몫이 q2x가 있을 것이고, 그때 나머지가 또 이렇게 된대요. 그쵸? 그리고 절대로 뭐가 되지 않아? 저기 써놨던 것처럼 Q2X는, 그죠? Q2X는 절대로 뭐가 되지 않아? 1이 되지 않아.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럼 PX가 계산이 됐으니까 써보면 얘가 X의 4제곱 플러스 1이거든. 그러면 우리가 이거하고 이거의 비교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뭐야? 아, QX는 3차 이상의 다항식이다. 그런데 얘가 만약에 4차가 되는 순간 이 몫은 또 1이 되거든요. 얘가 4차가 되면 1밖에 안 된다면 그러니까 될 수 없잖아요. 그거는 아웃되는 거고, 그럼 결과적으로 뭐더라? 아, QX다라고 하는 형태는 몇 차더라? 3차 다항식이더라 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지. 자, 그럼 생각해봐. 얘가 3차래.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 또 넘길 거야. 그러면 여기 넘어가면 x의 4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이 qx 더하기 얘가 q2x로 등장이 되죠. 그러면 얘네들을 묶어봐. 뭘로? x의 제곱으로 묶어봤더니 얘는 x의 제곱 마이너스 1. 선생님 여기는 x의 제곱에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각해. 자, 그러면 3번 문제 뭘 물었어? 가능한 qx를 다 구하세요 라고 했잖아. 그럼 가능한 qx는 뭐가 돼? 3차가 돼야 돼. 첫째, 가능한 첫 번째 뭐가 있을까? x의 제곱에 x 플러스 1. 이거 하나. 이거 3차잖아. 네. 다시 한 번만. 이거 넘기면 여기 px였으니까.
넘겨주면 저렇게 나와서 묶어주면 이렇게 되더라고. 그럼 qx가 될 수 있는 첫 번째는 이거일 거고 또 뭐가 있어요? x의 제곱에 x 마이너스 될 수도 있고 그죠? 또 뭐 더 있을까? x 하나에 x 플러스 x 마이너스 1까지 들어가겠지. 그죠? x 하나에 x 플러스 x 마이너스 이렇게 가져가는 것까지. 그래서 한 몇 개가 돼야 돼? 3개가 돼야 돼. 그럼 여러분 랜덤 모의고사 6회에 드렸던 그 3번도 처리가 가능하실 겁니다. 거기서는 그냥 답이 딱 하나로만 떨어지거든요. 거기는. 그러니까 실제로 그 랜덤 모의고사는 신사고 교과서에 있었던 문제입니다. 정확하게. 그죠?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이 아마 그런 교과서에 있는 문제 하나를 갖다 이렇게 조금 더 응용을 해서 난이도를 약간씩 더 올리신 것 같아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과서 무시하지 말고 교과서 진짜 잘 만든 책이야. 저 개인적으로 교과서 진짜 강조 많이 하는 책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교과서 좀 정확하게 마지막까지 잘 정리해서 보십시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정리해서 보시면 그러면 서술형 문제 3번은 뭐가 됩니까? 이렇게 세 가지 형태가 답이 된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지. 가능하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단대하고 중대는요 이 두 문제가 끝나버렸기 때문에 저기 A 105부터 아마 여기 C까지 갈 겁니다. C까지. 요 네 문제밖에 없거든요. 자연수리에는 여러분 해당 범위가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그 파일을 먼저 좀 풀어주고 계시겠습니까? 그럼 제가 도움 드릴게요. 자, 나머지 분들은 4번 갔다가 1번으로 좀 돌아가도록 하는데 4번에 대한 별표를 하는 여러분 3개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 학교하고 배제고는 당연히 다른 학교니까 다른 문제를 출제하겠지만 4번 문제는 객관식이든 주관식이든 반드시 한 문제가 나옵니다. 네, 왜냐면 2차 함수의 최대 추성 문제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4번은 좀 정확하게 보시고 현우가 그래프를 되게 잘 그렸는데 아무튼 그 그래프까지 설명을 제가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한번 시작해보죠. 그러면 자 서술형 문제 4번 한번 봐볼게요. 자, 뭐라고 되어 있죠?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2a제곱 어쩌고저쩌고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뭐 잠깐 소개를 좀 해드릴 테니까 잘 봐봐. 자, 어떻게 되어 있죠? 자, 서술형 문제 4번입니다. 일단 식을 완전 제곱식을 고쳐보죠. 그럼 얘가 x-가 2a의 제곱 마이너스 2a 제곱 가로를 좀 칠게요. 마이너스가 2a의 제곱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가 4a 더하기가 3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때 x의 범위는 이랬던 걸로 확인이 되고요. 자, 그래 놓고 나서 이거의 최소값을 fa라고 하자. 이거 좀 기억해 주자고요. 자, 그럼 시작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게 지금 대칭축의 x는 2a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거 함부로 어디다라고 그릴 수 없다고 했으니까 제가 어떻게 했었냐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고차계에서 양수니까 저는 일단 그래프를 3개를 그렸었습니다. 기억나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첫 번째 여기다 대칭축 여기다 대칭축 여기다 대칭축을 3번을 걸죠. x는 2a다 x는 2a다 x는 2a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했죠? x가 분명히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를 내가 뭐야? 잘라서 보는 거니까 난 여기서 마이너스 1을 이쪽에다가 플러스 1을 이쪽에다 달아서 여러분은 여기다가 요만큼을 색칠해서 보는 거죠. 요 상황. 두 번째 범위에서는 어떻게 진행을 합니까? 라고 봤더니 여기가 마이너스 2다라는 위치를 여기다가 2다라는 위치를 여기다가 주고 그래프를 이렇게 해주는 거죠. 세 번째 범위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아예 오른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서 이 범위를 여러분이 반드시 살펴보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자, 그럼 준서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준서야, 여기서 최소값은 얼마니? 어떤 값이니? 2였을 때지, 그지?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네. 여기 일단 첫 번째 범위부터 찾을까? 범위 어떻게 되니? 2a라는 놈이 누구보다? 2보다 크다일 때 여기를 노란색으로 이렇게 쓸까요? 그때 최소를 우리가 아까 이렇게 잡았으니까 이때 최소값 fa라고 하는 것은 a가 얼마일 때? 2일 때. 아하, fa라고 하는 요 놈은 이렇게 쓸게요. f의 2다라고 하는 값을 잡으시면 되겠다. 이렇게 쓰면 안 되겠구나. x가 2일 때라고 쓰겠습니다. x가 2일 때. 그럼 x는 2일 때를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여기다가 처음에 있던 식에다가 2를 집어넣어 보면 자, 거기에다가 2를 한번 쫙 집어넣게 되면 어떤 식이 나오냐면 얘가 2a의 제곱 마이너스 12a 플러스가 7이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2번. 이번에 뭐죠? 2a가 요거랑 요거 사이에 있을 때 2a가 마이너스 2하고 2 사이일 때 그럼 이때 최소는 누구죠? 요거죠 요거. fa가 최소라고 하는 이 값은 뭐다? 꼭지점의 y좌표다. 꼭지점의 y좌표 이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순서대로 마이너스 2a의 제곱 마이너스 4a 더하기 3이라고 하자. 이렇게 잡아주는 거죠. 세 번째 요거죠. 이번엔 뭡니까? 2a가 마이너스 2보다 뭐 할 때? 작을 때. 그럼 그때 해당되는 최소값은 당연히 얼마? x가 마이너스 2일 때 최소니까 이걸 한번 그대로 마이너스를 거기다 쭉 한번 대입을 해보게 됐을 때 나타나는 결과가 2a의 제곱 플러스 얘가 4a 플러스가 7이 된다. 이런 사실을 내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최종적인 답안은 어떻게 작성을 하시면 좋을까요? 여러분이 참고로 그냥 거기 서술형 답안제 막 쓸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써야 되죠? 번호 붙이는 거죠. 첫째 뭐죠? 이거죠? a가 1보다 크다 할 때, 그죠? a가 1보다 크다 할 때 그때 fa는 뭐가 되고 요게 되고 2a의 제곱 마이너스 12a 더하기 7이 되고 두 번째 a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 그러면 이거잖아. 그죠? 그래서 써주니까 fa는 마이너스 2a의 제곱 마이너스 4a 더하기 3이라고 잡아주면 될 것 같고 맨 마지막 세 번째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그때 fa가 2a의 제곱 더하기 8a 더하기가 7이다.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거기 나와 있었던 그 fa의 식을 구하세요. 그럼 이게 정답이 되면 됩니다. 뭐만 그리면 돼요? 그래프만 그리시면 되죠. 문제 그래프 그리라고 했으니까. 참고로 제가 지금 등호는 어디에도 집어넣지 않았어요. 등호로 확인하시면 되는 거라서 부등호 기준으로만 일단 해석을 하세요. 자, 그럼 그래프를 그릴 때 어떻게 그린다? 하나씩 그린다. 어디다가? A축에다가. 해보자. 선생님, 얘는요, 2가로에 A, 마이너스가 3의 제곱. 마이너스 1이군요. 네, 이렇게 들어가요. 선생님, 얘는요, 마이너스 2가로에 A 더하기 얘가 1의 제곱, 플러스 얘가 5였네. 자, 여기는요, 2가로에 얘가 A 더하기 얘가 2의 제곱, 얘가 마이너스 1이었네. 이상한데? 다시. 저기가, 여기가 4a군요. 제가 잘못 잡았어요. 여기가 플러스 1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가 플러스 5로 진행이 되는 걸로 확인이 딱 끝나네요. 자, 그러면 이제 그려볼게요. 자, a가 1일 때를 기점으로 해서 여기가 3, 마이너스 11이니까 3, 마이너스 11 한 이쯤 정도 된다고 보시는 거죠. 얘가 3, 마이너스가 11이었고요. 그 다음에 얘가 1일 때는 얼마였냐면 1을 갖다 집어넣으면 얘가 마3이거든요. 얘가 1, 마3. 그럼 그래프가 원래는 희미하게 그리면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된 거죠, 원래가. 근데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A가 뭐보다 크다? 1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여기를 이렇게 보라색 버전만 칠해서 가시면 되겠죠. 두 번째, 마이너스 1과 1 사이라고 했으니까 역시나 똑같이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갖다 건 상태에서 이 그래프를 보면 마이너스 1,5다라는 요점쯤이 있어요. 얘가 마이너스 1,5를 꼭지점으로 가져가고 대가리가 마이너스니까 이런 식인데 참고로 여기다가 1을 갖다 집어넣으면 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관통하도록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얘도 결국에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라고 했으니까 그래프는 요것만 가져가시면 되겠죠. 요렇게. 자, 마지막 세 번째. 얘가 마이너스 1,5를 기점으로 아래로 블록한 거니까 이런 식의 느낌이에요. 근데 뭐라고 했어요?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라고 했으니까 이 경우는 요걸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 그래프의 모양입니다. 이렇게 올라가요. 이쪽 하나, 이쪽 가운데 거 하나, 이 오른쪽 거 하나 이렇게 세 개가 연달아서 그려지는 이런 그래프까지 정확하게 그리셔야 온전한 10점을 맞을 수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뭘 기억해요? 미지수가 있을 때, 응? 대칭축에 미지수가 있을 때 뭐 해라? 쪼개라. 근데 어떻게 해라? 최고차에서 양수면 3개를 그려놓고 이 구간을 점점점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조건식을 살피셔라. 이건 100%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비하인드 스토리 하나 얘기를 해드리면 원래 제가 사회 모의고사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사회 모의고사가 일부러 어렵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한 명한테 실험을 해봤어요. 얘가 너무 어려워하는 거야.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연산들을 좀 하는 놈인데 너무 어려워하길래 제가 그래서 4-1을 다시 만든 거예요. 네. 그래서 혹시 이따가 나는 선생님 사회 한번 풀어보고 싶습니다. 드릴게요. 다 뽑아놔. 여러분 인쇄를 다 해놨었던 거기 때문에. 근데 거기 문제 중에 이 유형이 있거든요. 문자가 2개가 움직여요. 그런 것도 이따 한번 도전해 보실 분들은 말씀하시는 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봐봐. 제가 일부러 막 의도성을 갖고 일부러 문제를 그렇게 딱 편집을 해서 만들어놨는데 와 이거 진짜 제가 만들어도 와 이거 진짜 점수가 한 60점 나오겠더라고. 35분 동안 풀리면. 그래 이건 아닐 것 같아서 의의를 이렇게 꺾어버릴 것 같아서 그건 아닐 것 같아서 지금 4-1을 다시 만든 거예요, 선생님이. 이해돼요? 어제까지는 사회가 있었어. 어제까지 사회밖에 없었는데 오늘 4-1을 다시 만든 거예요. 하도 여러분들 어려워할까봐. 그래서 이따가 혹시나가 선생님 이거 문제 이거의 최고봉 문제가 하나 있거든요. 객관식 문제 하나 출제를 해놨어요. 그래서 혹시 그게 궁금하시면 이따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번호 알려드리고 그 문제지만 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학교 선생님들마다 보통 이 1개짜리 미지수를 주는 경우는 되게 많이 나왔었거든요. 시중교재에도. 2개짜리는 여러분 생소하실 거라서. 알겠죠? 이따가 그건 원하시는 분들만 제가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서술형, 선원수령 1번 문제. 1번은 뭐 다른 건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이 거기서 범위 한 번만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볼까요? 거기 분명히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했었잖아. 그래서 거기 범위 찾으면 P의 공통된 범위가 나왔어야 되거든요. 확인했을까요? 마이너스 12분의 1보다 크고 4보다 작다. 거기까지만 찾으시면 되죠. 그게 왜 필요한지 아세요? 맨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거기 Z라고 돼 있는 거 있었잖아요. 그죠? Z라고 돼 있었고 얘가 1 플러스 얘가 PI라고 돼 있잖아. 이거 뭐 했어? 실제 세제곱 하는 거야. 세제곱 하는 거라고. 이해됐어요? 세제곱 했을 때 이게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이게 뭐가 된다 그래서 실수가 된다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여기가 반드시 뭐가 됐어야 돼? 제로가 됐어야지. 그죠? 요거 제로가 되는 거 찾는 거야. 그래서 찾아보시면 요건 제가 그냥 말로만 할게요. 요거 찾으시면 답이 P가 마이너스 수 3 하나 나오고요. 제로 나오고 루트 3이 나와요. 계산을 해보시면. 그런데 아까 우리가 여기 위쪽의 범위에서 P라는 놈이 마이너스 12분의 1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다고 그랬었거든요. 뭐가 문제가 되죠? 이 마이너스 수 3이 문제가 됩니다. 이걸 답에서 없애셔야죠. 범위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 답은 다 더해서 제로가 되는 게 아니라 답은 루트 3이 돼야 돼. 그것만 조심하세요. 알겠죠? 범위를 굉장히 줬겠니? 그 범위 안에 만족하는 걸 찾으라고 하는 거 좋겠지. 알겠지? 그래서 논술형이 지금 현재 4개가 이 학교에서 출제가 됐었고 나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학생들이 많이 틀릴 만한 게 선원수형 3번을 많이 틀렸을 것 같고 4번도 많이 틀렸을 것 같습니다. 그 2개 정도만 여러분 다시 한번 머릿속에 잘 정리하시고요. 오늘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어제 가면서 그런 얘기 했었는데 어제 제가 좀 픽업을 해드렸어요. 끝나고. 혹시 여러분 직보하시다가 착각이시면 제가 픽업 해드릴 거예요. 우리 평일날 할 때 늦게 끝내시면 걱정하지 마세요. 알겠죠? 그 정도는 서비스 해드립니다. 대신 집이 뭐 이상한 데 있진 않을 거 아니야. 여기 뭐 요 바운더리 뭐 반경 한 2km 안에 있지 않을까? 반경 2km? 아니 나영이 집 어디 쪽이세요? 이편한 선이 어딘지 제가 잘 몰라서. 요쪽 방에? 요쪽 방에? 10분 정도 걸려. 10분 정도 걸어가시면 되는 거야. 참고로 동국이 너는 안 태워다 드려요. 그죠? 넌 집이 여기 바로잖아. 그죠? 태워다 드릴 거야. 부모님 동의하에. 이해되죠? 그래서 혹시 부모님도 오신다고 하면 너무 그때까지 안 기다리셔도 되니까 제가 픽업을 해드려요. 아무튼 어제 픽업을 해줬는데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35분짜리 시간 연습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내일 시험 보고 나서 다시 얘기하자 그랬어. 그래서 시험 봤는데 우리 지금 한 개 틀렸어. 한 개 틀렸는데 그 친구 했던 얘기가 그거야. 35분짜리 시간 연습했더니 대부분 친구들이 선원수령까지 못 간 애들이 진짜 많았다는 얘기를 오늘도 했습니다. 옆에 어머니 계시고 막 저한테 갑자기 소리 질러더라고요. 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게 미쳤나 싶었는데 저 기분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옆에 어머니가 야 진정 좀 해. 아직 결과 나오면 보자. 그렇게 어머니 얘기하시는데 아무튼 일단은 본인 느낌은 되게 좋았나 봐. 왜냐면 35분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 연습했던 그 타이밍을 많이 화목해서 그 친구 화목반인데 연습 진짜 많이 시켰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였지만 35분짜리 시간 연습을 하면 이 선원수령을 쓸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긴다고요. 진짜로요. 알겠니? 그러니까 남은 기간 동안에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거 하지 말고요. 선원수령 어떻게 내가 쓸지, 답안 구성할지 그것만 고민하시면 돼요. 실제로 객관식 같은 경우에 문제 배점을 아무리 막 이렇게 어렵게 주고 막 이렇게 하더라도 객관식 2개 틀리는 것보다 선원수령 다 맞는 게 그 전교 1등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큽니다. 예를 들자면 객관식을 다 맞추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선원수령을 다 맞추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진짜 내가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면 만약에 그런 경우 있잖아. 문제가 2개로 갈리는 경우 선원수령 3-1, 3- 이렇게 있을 때 여긴 3점, 여긴 5점 이렇게 돼 있으면 그거는 진짜 아래 걸 모르겠으면 위에 거라도 무조건 맞추셔야 돼요. 그리고 횡설수설한 말은 절대 쓰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정말 모르겠는데 막 내 마음대로 막 썼어. 학교 생들 그런 거 되게 싫어하시거든요. 물론 성향마다 좀 다르겠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그런 거 모르는 순간 그냥 0점 처리해버려요. 안 읽어요. 읽기가 싫잖아. 야 2차 함수인데 갑자기 순열조합으로 풀고 있고 이게 뭔 말이야 이게. 예를 들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설프게 쓸 거면 쓰지 말고 차라리 객관식에 집중하시고 내가 좀 뭔가 더 확실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 싶으시면 조금 더 써보시길 바라고. 가끔가다 애들이 그런 얘기해요. 쌤 좀 특별하게 풀고 싶은데 그래도 상관없나요? 물어보시는데 이건 학교 쌤들 성향 따라 좀 다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특별하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 문제를 좀 다르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자기만의 방법이 있다.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실험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원래 보편적으로 많이 푸는 방식대로 풀었으면 좋겠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직전 대비 때도 선원수령 연습을 좀 하겠지만 좀 가급적이면 좀 기본적인 틀들을 한번 좀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 김에 아예 말 나온 김에 아예 얘기를 합시다. 제가 지난번에 문자들은 혹시 다 보셨어요? 일정들 보셨어요? 지금 저희가 지금 7월 말에 바로 기말이 있어요. 보통 7월 말에 기말을 보통 보거든요. 신형인회가 경교구가 7월 27일, 28일 이때쯤 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조사해 놓은 게 있긴 한데 아무튼 그렇게 일정서가 돼서 실제로 우리가 이번 시험이 딱 끝나고 나서 정확하게 5주 정도 나와요. 5주 정도. 대비하는 게 5주에서 6주 정도 밖에 안 나와요. 근데 이번 파트가 어떤 파트죠? 예, 도형편입니다. 도형편. 평면좌표 직전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까지 보통 도형이 이동은 안 나올 가능성이 큰데 거기랑 이제 부등식이랑 여러 가지 방정식. 부등식까지 들어간 학교는 그 뒤가 나오겠고 태연이는 조금 더 많이 나오겠고 범위가 워낙 좁았으니까. 그래서 일정 짜드렸으니까 일단은 제가 그 동그라미 칠해놓은 거에는 등원 일이라고 지금 잡아놓은 거고요. 그래서 그때 특히 직전 수업들은 학교가 일찍 끝나시면 그냥 일찍 들어오세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시간을 3시 반으로 고정을 좀 시켜드릴 테니까 3시 반까지 들어오시는 분은 빨리 하시고 가서 다른 거 하실 수 있으시면 하세요. 그런데 만약에 그날 과목이 내가 만약에 2개야. 수학하고 보통 많이 섞이는 게 별로 없는데 아무튼 학교별로 수학하고 뭐 내가 다른 거만 하나 걸렸다라고 하면 일정 조율을 좀 저랑 다시 한번 하셔야 될 거예요. 예를 들어 수학하고 국어다. 그런 학교는 아직까지 없습니다만 수학 국어다. 그러면은 국어를 또 가야 되고 이런 경우 생기면 조율을 좀 해서 분배를 하면 되고요. 가급적 수학을 좀 뒤쪽에 좀 몰아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3시 반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직보를 쭉 진행을 할 거고요. 선생님 저희는 학교가 시험 늦게 끝나서 뭐 오후 1시에 보고 막 이런 학교도 있잖아요. 그러면 3시 반까지 들어오기 힘들다라고 하면 5시 정도까지 들어오세요. 들어오시면 5시 때부터 쭉 진행해서 어제 해보니까 4시간 조금 안 돼요. 한 3시간 50분 정도 분량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 친구는 이제 어제 더 남아서 공식 정리도 하고만 했어요. 그래서 공식 정리하는 파일도 만들어놨어요. 다 보여드릴게요. 궁금하시니까. 아차. 이런 것도 만들어놨어요. 바쁜 시험 직전에 바로 오는 공식 그래가지고 사람 눈입니다. 눈에다 담아두라는 의미로 아무튼 이렇게 해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거 와서 개념 정리 다시 하고 중요 공식들 다시 외우고 이런 것까지 정리 이게 한 40분쯤 걸리더라고요. 정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그렇게 해서 쭉 보시고 가시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게 시험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시험 보시고 나서 좀 꾸기지 말고 좀 시험지 사진만 그냥 카톡으로 찍어서 보내시면 제가 타이핑을 따로 다시 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학교 시험이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그 전년도하고 완전 유형이 달라지면 기말 그거를 바탕으로 기말을 대비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좀 여러분 협조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고 혹시 자기 일정 모르시는 분 계세요? 여기 보면 제가 뒤에 시험 끝나고 나서 정상등원이라고 해놓은 게 있을 거예요. 정상등원. 그건 이제 그냥 예를 들어서 금요일날 끝났어. 그러면 그냥 놓으세요. 그리고 그 다음 주 월요일날 보면 되죠. 오케이?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만약에 목요일날 끝냈으면 그럼 금요일날 들어오세요. 왜냐면 우리가 할 게 겁나 많아요. 이해되죠? 진도가 만약에 부등식 안 나간 데는 부등식도 나가야 되고 연립 안 들어간 데는 연립도 들어가야 되고 그렇게 해서 개별적으로 쭉 진행할 거고 우리 현재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시험을 제일 늦게 보시는 분들이 있긴 한데 일단 19일날 5월 19일날부터는 기말 대비로 바로 들어갈 겁니다. 네, 그럼 현우는 못 들어가요. 그래서 현우는 그 못한 수업 2번 정도를 인강하고 저랑 개인 첨삭해서 그걸 보충을 맞출 거예요. 그렇게 해드릴 거니 걱정하지 마시고. 현우 내가 제일 시험이 늦게 끝나거든요. 현우가 언제 끝나지? 5월 23일 화요일날 끝나니까. 그러면 금요일 전까지 제가 수요일하고 목요일날 통해서 보강해서 금요일에 수업 들었는데 무리 없게 진행할 겁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알겠죠? 신영이도 일정 이해하시죠? 나영이 이해되시죠? 준서 이해되시죠? 일정? 오케이. 그래서 이해되시죠? 그래서 학교가 좀 일찍 끝나는 경우들은 뭐 한 3시 정도까지 오셔도 괜찮아요. 근데 일단 제가 3시 반으로 하는 건 너무 이렇게 숨가쁘게 오지 마시고 뭐 식사할 거 하고 있으면 하고 오시고 커피 한잔 하고 들어오셔서 그때부터 한 4시간에서 많으면 한 7시간까지도 갈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다려드릴 수 있는 시간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생님 저 질문이 너무 많아요. 그럼 그날 질문 다 하고 가. 저 불안해요. 질문 다 하고 가. 그래서 그게 한 11시, 12시가 되면 제가 픽업해드린다. 10시에 픽업해드리진 않습니다. 알겠죠? 10시 이전에 가시는 분들은 제가 픽업을 따로 해드리지 않고요. 10시 반을 넘어가게 되면은 어머님들께 확인하고 제가 픽업해드린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선생님 저 시간이 도저히 안 돼서 6시밖에 못 들어가지고 6시부터 한 12시까지 하는 거죠. 이것저것 정리도 하고. 그러니까 저는 와서 집보라고 하는 개념이 여러분 잘못 생각하는데 집보는 뭐냐면 정리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잔챙이들 다 버리고 나 이런 게 나올 것 같습니다. 내가 몰랐던 건 좀 질문하고 알고 있는 걸 조금 더 강화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건 교과서 자료랑 이런 것들만 다시 드리면서 다시 정리하고 아까 얘기했던 이런 공식집 하나씩 제가 저의 노력이 들어간 공식 드리고 그거 한번 정리하고 야 이런 거 나올 때 이건 좀 조심해야 돼 이렇게 마지막 코멘트 달고 그게 한 4시간 정도 될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뭐 들어갈 거냐면 수학상 요거 좀 봐주시겠습니까? 요거 자 A 105번부터 일단 중간을 좀 잘라서 갈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갈 거냐면 여기 이렇게 갑시다. C 110번까지 일단 한번 쳐주세요. C 110번까지 치고 두 분은 제가 따로 갈 거예요. 알겠죠? 따로따로 하고 나머지 분들은 전체적인 풀이를 해드릴 거고요. 자, A 105번부터 C 110번 때까지. 제가 저 번호만 풀 거예요, 일단. 알겠죠? A 105번부터 시작해서 C 110번에서 4개 있죠? 4개. 네, 그것만 한번 쭉 풀어주세요. 번호 순서대로 매겨져 있어서 보시면 돼요. A의 105번. 네, 거기서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다 풀어졌으면 저한테 채점 요청하시고요. 네. 너무 네. 못 풀리는 게 그러니까 그걸 이제 정리하는 게 목적이니까. 자, 시간은 한 15분 정도 드릴게요. 15분 정도 드리고 그 뒤에 풀이 바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쪼개서 15분 하고 풀이하고 그렇게 가겠습니다. 동국이는 됐다 싶으면 저한테 시점 요청하세요. 그때부터는 풀이 같이 하고 개별 첨삭해드리고 다른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너는 이 파일을 풀 건데 요거는 참고로 도형편만 따로 모았어요. 일부러 시험지를 하나 다시 구성했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서술형도 문항을 조금 나올 만한 것들, 좀 특이한 것들 일부러 직선하고 평면을 더 골랐으니까 오늘 이건 너무 반드시 풀어야 돼. 그리고 참고로 제가 여기 보이시면 객관식 다 지워버렸죠. 일부러 지웠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렇게 의도를 알고 계시면 됩니다. 오케이, 넘어가시죠. 풀 수 있는 거 위주로 푸세요. 잘 안 풀리는 것들을 위주로 지금 골라놓은 거니까 여러분이 못 푼다고 해서 그게 이상한 게 아니야.
채점 좀 먼저 해볼 위치. 이제 저거 F 133도 풀어야 되는 거예요? F133, 예, 거기까지 딱 10개. 그러니까 전체 2차 함수 범위 전체 잡은 거. 자, 일단 위에 4개 하나 한번 같이 한번 쳐볼까요? 답은 한번 좀 불러드려야 될 것 같은데 같이 가져가서 불러드릴게요. 자, A의 105번째부터 한번 불러드리도록 하죠. 자, A의 105번째부터. 자, A의 105번은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12분의 25. 채점 한번 해주시고요. B의 95번에 관한 정답은 마이너스 3입니다. 채점 한번 해주시고. 자, B의 99번 문제. B의 99번 문제는 74가 되겠습니다. 74. 그 다음에 C의 110번이죠. C의 110번이 조금 더 뒤로 가는데, 예. 어딨죠? 예, 여기가 146입니다. C의 110번이 146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일단은 두 문제를 먼저 한번 풀어드리고 나서 또 개인적인 좀 시간을 한번 볼게요. 일단 C 110번 봐볼래? C 110번. 자, C 110번이 여기 오늘 여러분이 보시는 문제 중에 제일 어려운 문제야. 이게 30번 문제였고요. 원래 그 킬러 문제라고 하는 형태 안에 들어있었던 건데, 이게 혹시나 나올까봐 아마 이거를 최근에 출제하신 학교들은 거의 없어요. 왜냐면 이게 너무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이쪽 근처에서는 제가 본 적이 없고요. 저쪽 어디서 왔냐면 분당이에요. 분당 쪽에 있는 학교하고 저쪽 목동 쪽에 있는 학교에서 제가 이 문제를 출제한 거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건 혹시나 해서 한번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거니까 이 틀을 좀 기억해 두셨다가 나중에 한번 혹시 시험 나오면 한번 좀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C 110번으로 시작을 할게요. 자, 일단 봐봐. 자, 얘가 뭐 인수분해 뭐 이딴 거를 갖다가 얘기하는 컨셉이라서 이건 한번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두 자연수 A, B에 대해서 1차식을 인수로 가지는 다항식이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개수와 상수항이 모두 정수인 서로 다른 몇 개? 3개의 다항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여기다가 써볼 테니까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그리고 틀을 한번 좀 잘 잡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을 해보죠. 자, 일단 C 110입니다. 자, px라고 하는 형태가 x의 4제곱 마이너스가 290x의 제곱 플러스가 b라고 되어 있고, 이게 뭐를 갖는다? x 마이너스 a라고 하는 인수를 갖는다 라고 했고요. 이때 단 전제 조건은 a, b는 모두 뭐다? 자연수다. 요거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자, 그럼 일단 제일 먼저 이게 정확하게 몇 개의 식으로 쪼개진다 그랬죠? 4개의 식으로 3개의 식으로 인수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개수와 상수항이 모두 정수인 서로 다른 몇 개? 3개의 다항식의 곱으로 인수가 된다. 이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3개짜리로 인수가 된다. 참고로 쟤를 보기차식이라고 얘기했죠. 4차와 2차와 상수항밖에 없으니까. 그럼 얘가 3개를 갖는다라고 하는 이 말의 정체가 무엇일까를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께 여쭙는 거죠. 자, 만약에 예를 한번 좀 들어볼게요. x의 제곱, x의 4제곱 마이너스가 3x의 제곱, 그 다음 얘가 마이너스 2, 플러스 1로 잡을까요? 플러스 2라고 한 형태가 이 식이 있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얘네들은 x의 제곱 마이너스 얘가 x의 제곱 마이너스 2가 들어가면서 얘는 x 플러스 1 하나, x 마이너스 1 하나, 뒤에는 더 이상 쪼개지지 못하죠. 왜냐하면 얘는 쪼개버리면 x 플러스 루트 2가 등장하니까 정수란 말이 위배가 되거든. 다시 말하면 이 문제의 정체는 이런 식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한 번 더. 또 다른 예를 하나 좀 들어볼게. 그럼 어떻게 되냐면 x의 4제곱 마이너스 가 13x의 제곱 더하기가 36이라고 하는 수식이 있었다고 가정을 해보자. 자, 그럼 얘는 일단 첫 번째 x의 제곱 마이너스 4와 x의 제곱 마이너스가 9로 인수분해가 되고, 얘는 한 번 더 정리해보면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렇게 돼요. 이거 몇 개가 되죠? 4개의 1차식의 곱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뭐야? 이 문제에서는 이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지. 그렇다면 얘들아, 지금 현재 얘가 x-를 이쪽에 가져가잖아요. 그럼 제가 3개가 되든 4개가 되든 상관없이, 일단 3개든 4개든 상관없이 어떤 하나를 이렇게 갖고 있으면 반대 부호를 갖고 있는 놈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야지만이 제가 보기차식으로 돌아가거든요. 3승이라는 형태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우리가 먼저 예측해 볼 수 있는 건 얘는 아마 이렇게 될 거다라고 예측이 가능할 겁니다. 근데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일단 뭐 저 정도 느낌까지 일단 봤어. 자, 그 다음에 여기다 그러면 이제 뭐 해보죠? 자, 이제 여기다 이제 본격적인 문제를 풀죠. 여기는 하나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였다면 x에다가 뭐를 대입해? a를 대입해. 뭐 어떻게 돼? a의 4제곱 마이너스 290의 a의 제곱 더하기가 b가 제로가 됩니다. 네, 여기서 찾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b다라는 놈은요, 이렇게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 a제곱에 290-가 a의 제곱으로 내가 식을 쓸 수 있을 것 같아. 뭐 한 거죠? 얘 넘겨버린 거예요. 참고로 b는 자연수라고 얘기했었기 때문에, b는 자연수라고 표현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얘는 반드시 0보다 커야 돼요. 인수를 갖는다는 건 어차피 인수정리, 즉 집어넣어서 0이 되는 것밖에 없었으니까 이렇게 쓰면 이렇게 나와요. A도 자연수, B도 자연수라는 조건 때문에 이 조건이 무조건 0보다 커야 돼요. 그럼 우리 여기서 뭘 어떻게 되느냐? 일단 A의 제곱은 290보다 작다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네, 그럼 A제곱이 290보다 작다? 무슨 얘기야? A는 루트에 290보다 작다가 되는데, 290 하면 떠오르는 숫자가 뭐가 있냐면 289라는 숫자가 있어요. 17의 제곱이야.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얘가 17점 얼마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따졌을 때 A가 가능한 부분은 1부터 시작해서 얼마까지? 일단 범위적으로 봤을 때는 A는 17까지 가능한 것이다 라고 예측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네, 일단 여기까지. 뭐 했죠? 그냥 집어넣고 얘를 B라는 문자로 정리해서 이 식이 자연수란 조건을 특별하니까 그 조건에 0보다 크다를 붙이면 A의 대략적인 범위가 딱 떠요. 근데 거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죠? 가능한 A의 개수? 그죠? 가능한 모든 다항식의 개수를 P라고 하자라고 했으니까 그 개수가 그럼 17개가 되는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지금부터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눈여겨보세요. 이거 어떻게 하냐면 직접 나열하는 게 최선입니다. 무슨 소린가 볼게요. 자, A가 1인 경우로 한번 볼까요? 그러면 B다라는 놈은 얼마가 되냐면요, A에다가 1을 갖다 집어넣으면 얘가 1의 제곱 곱하기 얘가 289가 됩니다. 자, A가 2가 들어가는 순간 B다라는 놈은 2의 제곱에다가 2의 제곱을 갖다 빼게 되면 얘가 286이 떨어집니다. A에다가 16과 A에다가 내가 17을 갖다 집어넣으면 이때 B다라는 놈은 17의 제곱 곱하기 얘가 1의 제곱으로 바뀌겠죠. 자, 그 다음 여기 같은 경우에 얘가 16의 제곱 곱하기 256을 갖다 빼게 되면 얘가 34로 딱 떨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B의 값들 한번 쭉 추적을 해봤어요. 야, 그렇게 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라고 봤더니 이 식은 어떻게 됐던 거죠? 그러면 저기 식을 한번 찾아가 봤더니 x의 4제곱 마이너스 290의 x의 제곱 플러스 b다라는 놈이 요 놈이잖아요. 요게 요렇게 되잖아요. 그럼 얘는 1, 1에다가 얘가 289하고 2를 갖다 들이밀면 얘는 x의 제곱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x의 제곱 마이너스 얘가 289가 들어가면서 이 수식은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7, x 마이너스가 17로 들어가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저 여기 요식 있죠?
1차항이 4개짜리로 가는 거다 보니까 얘는 어땠어요? 모순이 생기는 거죠. 안 된다. 왜? 거기 문제에서 분명히 뭐라 그랬어? 3개짜리의 1차식의 곱으로 가야 된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럼 이건 됩니까? 예, 됩니다. 왜 되죠? 이 주어진 패턴이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x의 제곱 마이너스가 2의 제곱에 x의 제곱 마이너스가 286으로 딱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를 하나씩 가져간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죠? x 플러스 2 하나, x 마이너스 2 하나, x의 제곱 마이너스 286으로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그럼 이게 3개가 되잖아. 하나, 둘, 3개. 설명될 수 있더라는 얘기죠. 이렇게 찾겠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이걸 직접적으로 다 찾겠다고요. 그러면 쭉 가다 보면요. 어차피 제곱수는 앞에서 무조건 하나씩은 나와요. 그럼 뒤에 것만 제곱수가 아니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289는 17의 제곱이죠. 그렇잖아요. 그 경우만 문제가 되는 거니까 실제로 불가능한 것들을 좀 색출해드리면 요거 불가능하고 요게 불가능한 거죠. 왜? 1, 289, 1, 289.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야, 그러면 이제 여기서 쭉 따져봐봐. 쭉 갔을 때 불가능한 것들을 쭉 찾아보니까 여기서 3의 제곱은요. 생각해봐. 3의 제곱 가면 얘가 얼마가 되냐면 9가 빠지거든요. 이게 81. 봐봐. 3의 제곱에 얘가 200, 얼마? 81. 이건 어차피 완전 제곱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가 4의 제곱? 이렇게 다 따져봐. 4의 제곱 얘 16이니까 얘가 얼마가 되면 284. 아니야. 200, 잠깐만요. 16을 갖다 빼게 되면 274군요. 274. 얘가 5의 제곱을 갖다 줬더니 얘가 25를 갖다 뺐더니 얘가 265. 265. 6의 제곱을 갖다 줬더니 얘가 36을 갖다 뺐더니 얼마? 얘가 254. 254. 이렇게 들어가요. 그럼 7의 제곱이라는 놈에다 갔더니 얘가 49만큼 갖다 빠지니까 얘가 241. 아직도 문제 없죠? 8의 제곱, 9의 제곱, 10의 제곱. 이렇게. 그럼 8의 제곱을 갖다 주게 되면 64가 갖다 빠지는데 그게 얼마냐면 64를 갖다 뺐더니 얘가 226이야. 9의 제곱이 81이거든요. 81 갖다 뺐더니 얘가 209야. 10의 제곱은 당연히 얘가 190이 되겠죠. 아직까지 완전 제곱수는 없었잖아요. 추가적인 게. 이제 여기서부터는 잘 보셔야 돼. 11의 제곱이 121이거든. 여기서 그럼 121을 갖다 빼봐. 그럼 얼마가 되니? 169가 되지. 169는 14의 제곱이거든. 자, 12의 제곱은 어차피 안 빠져요. 여기 144를 갖다 빼게 되면은 얘가 얼마가 나오냐면 156이 나오고요. 14의 제곱을 갖다 빼게 되면 이게 11의 제곱으로 떨어집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에 무슨 말이야? 여기에 해당되는 패턴에서 얘네들은 대상이 없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 17개에서 우리가 지워지는 게 4개가 지워지다 보니까 가능한 A는 결과적으로 몇 개가 등장하냐면 13가지가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말하고자 했던 그 P의 개수, 요게 P인 겁니다. A가 결정되면 B는 자동 결정되는 거였기 때문에 이게 13가지가 완성. 직접 해보셔야 돼, 이거. 직접 해보시면 가장 편하고. 자, 그 다음에 뭘 찾으라 그랬어요? B의 최대값이야. 자, B의 최대값 어떻게 구해? 여기 있잖아. 요거. 이걸 한번 그려볼까? 자, 어떻게 그릴까? 짜잔, 봤더니 여기를 A제곱이라고 줘봐. 이 통째로를 그냥 한 문자로 봐봐. 그럼 얘가 제로가 있고 얘가 290이 있을 거니까 최고차가 음수니까 2차 함수 구조가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면 이 가운데 대칭축이 얼마냐면 2분의 290이니까 이게 145야. A제곱이 145에 가장 가까운 값은 뭐밖에 없냐면 144밖에 없습니다. 그쵸? 12의 제곱 144잖아요. A제곱. 그래서 우리는 뭐더라? A의 제곱이 144일 때 뭐가 된다? B다라는 놈이 최대가 된다. 어디에서? 여기에서. 144에 가장 가까운 숫자가 144니까 실제로도 얘네들은 문제가 되지만 얘는 그냥 남아있으니까 그래서 144일 때 B가 최대가 된다. 따라서 A는 얼마다? 12일 때. 그럼 B의 값은 어떻게 되죠? 11을 여기다 한번 집어넣어볼까? 여기다 11을 딱 집어넣었더니 B의 값은 얼마? 12의 제곱 곱하기 290 마이너스 12의 제곱. 그래서 144 곱하기
290에 140을 갖다 뺐더니 얼마? 146. 이게 우리가 원했던 b의 값이 된 거죠. 자, 답을 한번 찾아볼까요? 자, 답 뭐라고 요청했죠? p-1의 제곱. p가 이거잖아요. 그러면 13-가 1의 제곱에 요거 144 곱하기 146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참고로 여기가 12의 제곱이 되는데 얘가 어때요? 이거랑 이게 사라져버리죠. 답은 얼마? 146이다. 이게 결론입니다. 문제 바꾸시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숫자가 너무 저게 특이하게 290이라고 하는 거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숫자 바꾸시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틀대로 한번 기억해 보시고, 제가 왜 3개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랑 4개가 나온다는 걸 구별해야 되는지를 보기차식에서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되는 고난도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 이거 막상 시험장에 풀려고 그러면 되게 당황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얘가 3개가 되고 어떻게 해서 4개가 되는지를 꼭 반드시 살펴주셔야 됩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요거 직접 나열하는 게 제일 편해요. 고민하지 말고 그냥 쫙 나열했을 때 1의 제곱부터 17의 제곱까지 나열했을 때 안 되는 것들은, 제곱수가 2번 있는 것들은 다 답에서 제거하시면 되니까. 네, 요거 한번 잠깐 정리해 보시겠어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계산이 좀 지저분해졌을 법한 내용 하나 소개할게요. 그게 아마 A의 105였을 겁니다. 네, 여기까지 한번 쭉 보세요. 저기 최대가 되는 건 여기 때문에 보시면 돼요. a제곱을 t라는 문자로 본다거나 해서 봤을 때 2차 함수 구조니까 그 중에 최대가 되는 지점까지 정확하게 찾아내시면 됩니다. 이제 무슨 말씀 없어요? 네, 전혀오셔도 돼요. 그래서 이 문제 나오면 진짜 아마 여러 학교에서 이 문제를 냈다는 것은 아마 친구들 물론 많이 볼 수도 있겠지만 막상 이 답을 기억하는 친구도 많지 않고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잘 애매할 거야. 왜냐면 너무 고난도 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문제라서. 학생들이 보통 센수학에서 패스하고 넘어가는 문제들 중에 하나가 C단계잖아요. C단계를 물론 자세히 보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대비를 그래도 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저는 A의 105번 하나만 잠깐 더 볼까요? 물론 많이 맞추셨겠지만 계산 잘못하면 루트가 너무 많아지는 단점이 있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A 105번 마지막 처리를 좀 하고요. 개별적인 체킹을 좀 하고 좀 뒤에 시간 한번 더 드리도록 할게요. 자, A의 105번은 여러분 뭐가 문제냐면 제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직각삼각형이 나오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쓴다. 뭐? 피타고라스하고 기억나세요? 뭐였죠? 뭘 쓴다 그랬어? 닮음 쓴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 문제를 그냥 닮음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그래서 그 내용 잠깐 한번 소개를 좀 할 테니까 한번 잠깐 보고 갑시다. 그리고 이미 여러분 중3 때, 중2 때? 중2 때 닮음을 배우시면서 뭐 이거 아마 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틀대로만 한번 가시면 생각보다 쉬울 것 같아서 한번 보자라는 의미입니다. 학교 시험에서 만약에 문자가 너무 복잡하게 나오면 끝까지 그냥 푸시면 되긴 하는데 여러분들 그걸 잘 안 하시려고 그래서 자, 설명을 좀 하도록 할게요. 여기가 일단 1이네요. 그리고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요 값이에요. 그죠? 내가 지금 현재 궁금한 게 요 값이 내가 지금 현재 궁금하다. 지금 이렇게 잡혀 있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맞죠? 자, 짧은 거를 전 기준으로 한번 좀 잡아보려고 하고요. 뭐 둘레의 길이 나왔으니까 그 식 가지고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일단 첫 번째, 요게 1일 때 저는 일단 여기를 그냥 A라고 잡을까요? 여기를 A라고 할까요? 여기 그냥 일단 B다라고 할까요? 일단 편의상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됐죠? 왜냐면 우리는 이 길이를 다 모르니까 미수를 이렇게 잡아봤다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일단 어떤 사실을 알게 되냐면 여기가 동그라미가 되고요. 여기가 X가 되고요. 동그라미가 되고요. X가 되니까 각각의 변의 길이를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어떤 걸까요? 자, 요 삼각형에서 요 동그라미를 끼고 돈다라고 했을 때 빗변분의 얘도 있지만 요 직각을 끼고 도는 걸로 봐볼까? 얘는 뭐죠? A 대 얘가 1인 겁니다. 직각을 끼고 돌 때가 A 대 1인 거예요.
그러면 봐봐. 이 동그라미를 끼고 도는 입장. 자, 다시 조금 돌려볼까? 이렇게 한번 돌려봅시다. 자, 파란색의 동그라미를 끼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아래쪽이 A였던 거고 높이가 1인 거고 여기 빗변이 B였던 요 상황하고 큰 삼각형도 있겠지만 여기를 볼까? 요거를 봤을 때 이렇게 볼 수 있었던 거죠. 자, 여기가 지금 현재 보니까 동그라미가 있었고 거기에 대응하는 게 여기가 1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어디 하고 있는 거야? 요 그림 하고 있는 거야. 요 그림. 그래서 여기를 1이다라고 잡고 동그라미 여기다가 X 표시해주면 되잖아. 그러면 이 길이를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이 길이를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일단 이거부터 고민하면 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되죠? 직각을 끼고 돌 때 A 대 1은요. 그죠? 여기를 제가 세모라고 할게요. 뭐가 돼요? 1 대 세모다 이거잖아요. 그치? 다시 한 번만. 직각을 끼고 돌 때 빗변 A분의 A 대 1이다라고 하는 형태. 그죠? A 대 1이다라고 하는 형태는 그죠? 이거 대 이거다. 그럼 결과적으로 뭐야? 세모라고 하는 과정은 A분의 1이다라고 쓸 수 있는데 이 세모는 어디 있습니까? 여기가 있는 거죠. 여기가 A분의 1이다. 됐습니까? 가능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하나 닮음을 또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또 뭘까 또 고민해 보니까 이 B를 한번 써봐. 여기를 제가 별표라고 할까요? 여기를 별표. 여기 별표라고 해서 한번 또 잡아보도록 할까요? 그럼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봤더니 자, B 대 1입니다. B 대 1. 이렇게 도는 거죠. B 대 1이면 이게 별표 대 참고로 세모는 A분의 1이었으니까 여기다가 A분의 1이라고 쓰면 결과적으로 별표라고 하는 것은 뭐더라? A분의 B더라 라는 사실을 우리는 얻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별표는 어디죠? 여기죠. 그럼 얘가 A분의 얘가 B더라 이런 사실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해되세요? 사실 요 빗변에 해당되는 부분을 이렇게 설정하실 수가 있더라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가능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해당되는 부분을 살펴보시게 되면은 요렇게 여기 제시하는 부분들을 다 일일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다 끝났잖아요. 문자 두 개. 루트 안 썼어요. 아직 한 번 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거기에다가 뭐라고 문제에서 나와 있었죠? 둘레의 길이. 그럼 둘레의 길이가 뭐죠? A 더하기 A분의 1 더하기 B 더하기 A분의 B. 이게 둘레의 길이가 되는데 그게 문제에서 얼마나 나왔었죠? 얘가 5였다라고 얘기가 된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럼 여기를 우리는 어떻게 해볼까? 얘는 기본적인 모양 자체를 이렇게 잡을까? 얘는 A 더하기 A분의 1, B 더하기 A분의 B가 5였다고 했으니까 일단 식을 이렇게 하나 잡지 뭐.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힌트가 있는 게 뭐예요? 이 B라고 하는 형태를 이제 여기서 피타고라스 쓰겠죠. 어떻게? B의 제곱은 A의 제곱 더하기가 1입니다. 이렇게 풀면 끝나겠지. 당연히 B라는 문자를 없애는 게 맞을 거고요. 그죠? 이해되시겠어요? 오케이? 어차피 내가 여기 궁금한 거는 이거 더하기 이거가 값이 궁금했던 거니까 요 B다라는 요소를 잘 집어넣어서 없애버리는 방법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루트를 여러 번 안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부러 저렇게 표현했고요. 그럼 마지막 저것만 예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그럼 얘가 B로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볼까요? 자, 1번의 경우를 가져와 보면 B가로에 1 플러스 얘가 A분의 1이 등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를 넘겨주면 5 마이너스 얘가 A 플러스 얘가 A분의 1로 정리가 되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 B다라는 문자로 얘네 묶어주고 그럼 1 플러스 A분의 1 여기다 써주고 나머지 형태 넘겨주면 이렇게 들어갔겠죠? 자, 그럼 2번의 케이스는 얘가 B의 제곱은 얘가 A의 제곱 플러스 얘가 1이었던 거잖아요. 됐죠? 자, 그럼 양변을 저는 뭐 하겠다? 여기 위쪽에 있었던 이 요소를 뭐 하겠다? 제곱을 하겠다. 자, 그럼 요거 제곱을 할까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B의 제곱에 요거 안에 거를 그냥 이렇게 제곱하는 걸로 쓸게요. 그럼 여기도 25 마이너스가 10가로에 A 플러스가 A분의 1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A 플러스 A분의 1의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요 B제곱이 뭐랑 똑같다? 얘랑 똑같다고 해서 얘네들이 그대로 이렇게 뿅 집어넣으면 최종적인 형태는 이렇게 들어가는 게 우리는 확인이 되겠죠. 이렇게 가면 B라는 문자 소구가 되면서 A라는 전체적인 계산값들이 쭉 드러나지 않았을까 싶은 거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상황을 조금 더 정리를 해보면
a의 제곱 더하기 이게 뭐 들어가진 않으니까 안에 거를 정리를 해봤더니 얘는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얘가 이렇게 진행되는 게 확인이 돼요. 이게 좌변의 식. 자, 그러면 여기를 좀 더 정리를 해보니까 분배하면 a제곱 더하기 얘가 2a 플러스 얘가 1 들어가고 1 들어가고 얘가 a분의 2 들어가고 a의 제곱분의 1까지 좌변의 식이 나오죠. 자, 그래서 이 좌변의 수식은 한 번 더 써보면 2가로에 a의 제곱이라고 써주면 좋을 것 같고요. a의 제곱분의 1 써주면 좋을 것 같고요. a 플러스 얘가 a분의 1, 그 다음에 더하기 얼마까지? 1까지 이렇게 들어가겠지. 네, 그러면 최종적인 문자의 구조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확인해 보니까 두 배 가로에 a의 제곱 더하기 a의 제곱분의 1, 그 다음에 플러스 a 플러스 a분의 1, 그 다음에 플러스 얘가 1. 네, 이것이 25배의 a 플러스 얘가 a분의 1, 그 다음에 여기다가 a 플러스 a분의 1의 제곱까지. 그럼 전체적인 모양이 여러분 딱 보시면 a 플러스 a분의 1꼴로 변형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지 않으세요? 네, 그럼 그렇게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그럼 수정을 좀 하죠. a 더하기 a분의 1을 제가 여기서 x라고 모양을 좀 바꿔주면 a의 제곱 더하기 a의 제곱분의 1은 x의 제곱에서 2를 갖다 빼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좌변의 수식은 이렇게 들어가겠네. 2가로에 x의 제곱 마이너스 2. 그죠? 요거 대신에 그 다음에 요건 x였으니까 x 더하기가 1. 그게 25 마이너스가 10x 플러스 x의 제곱이다.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가 2x제곱인데 x제곱이니까 여기는 x의 제곱으로 왔을 것 같고요. 플러스 2x인데 이게 넘어오면서 얘가 플러스가 12x가 되는 걸로 확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1에 2배 하니까 마이너스 2였던 형태인데, 그죠? 마이너스 2였던 형태인데 넘어오면서 얘가 마이너스가 27인가요? 네, 이렇게 지금 계산이 될 것 같아요.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맞아요? 오케이? 계산상에 혹시 문제 있으면 얘기해주세요. 성현이 뭐 잘못됐니? 괜찮아? 오케이.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요 식으로 쭉 정리를 하는 게 이제 맞다라고 하는 건데, 계산 과정 한 번만 다시 봐드릴게요. 자, 요거 식을 제곱을 했고요. 그죠? 네, 제곱한 거 문제 없었고, 그 다음에, 네, 여기도 문제 없었고, 그 다음 오른쪽도 요렇게 정리를 해드렸고, 오케이, 됐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식에서 요거 들어갔고, 전개 a제곱 더하기 얘가 2a 플러스 얘가 1 플러스 1 플러스 a분의 2 a제곱분의 1. 그래서 얘가 2배 가로에, 여기 잘못 썼군요. 여기 잘못됐다. a제곱하고 a제곱분의 두 개가 있지는 않는데 여기 잘못 쓰신 거야. 그죠? 여기 그냥 여기서 그냥 지울게요. 살짝만 수정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그럼 어떻게 진행되나 봤더니 a제곱 a제곱분의 1이 얘가 하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나 써주고요. 그 다음에 a분의 1 더하기 a분의 2니까 여기는 2배가 되는 게 맞고요. 여기다 2배라고 써주고요. 여기 플러스 2가 되는 게 맞네요. 여기가 플러스 2. 그래서 여기를 따로 이렇게 쓰자. 이게 계산이 맞을 것 같아. 오케이? 아까 제가 이거랑 이거를 덧셈하면서 이거를 2배로 뺀 게 잘못된 거죠. 자,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바꿔주면 좌변의 수식 여기서부터만 다시 써주면 좋겠다. 자, 여기는 그럼 어떻게 된다? x의 제곱 마이너스 2라고 써주면 될 것 같고, 여기는 x라고 했으니까 2x라고 써주면 될 것 같고, 얘가 플러스 2가 25 마이너스가 10x 플러스 x의 제곱이 되면서 식이 되게 깔끔해지겠죠. 요거 사라지고요. 요거랑 요것도 사라지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럼 이 넘겨주면 12x가 25가 되면서 결과적으로 x는 얼마다? 12분의 25다. 이렇게 답을 가져가는 게 제일 적절하겠죠. 자, 그래서 거기 정답을 찾아보니까 몇 번에 있다? 3번의 답으로 존재를 한다. 이렇게. 오케이? 쌤, 저 루트 그냥 2번 계산하면 되던데요? 맞아요. 그렇게 풀어도 괜찮아요. 편하신 대로 선택하셔서 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문제가 닮음을 취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는데, 에이, 쌤 뭐 닮음 이거 많이 했던데요? 이런 거 있잖아. 이거의 제곱은 얘 곱하기 얘다. 이런 거. 기억나시죠? 네, 그렇게 해서 문제를 푸시는 분도 있어요. 이거의 제곱은 얘 곱하기 얘다. 직각 안에 직각이 있을 때. 얘의 제곱은 얘 곱하기 얘다. 이렇게 해갖고 식을 잡으시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할 수 있는데,
어떻게 문제가 출제될지 모르기 때문에 웬만하면 직각삼각형은 닮음으로 아무튼 처리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설명드렸으니까 요거까지 한번 잘 마무리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지? 오케이. 자, 그러면 앞에 제가 지금 두 문제를 풀어드렸거든요. 요거 95하고 99번 정도 좀 힘들었던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도움 더 드릴게요. 없으면 그 다음 거로 넘어가고 한번 쉬는 시간 가져가겠습니다. 95번. 95번이요? 오케이, 그럼 95번 한 번 더 볼까요? 자,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95번. 모든 실수에 대해서 다항식에 대해서 가조건을 봐보니까 fx가 뭐하다? 0보다 작다라고 요청이 되어 있고요. 나조건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이거를 이제 출제했던 그 출제자의 원리를 좀 보면 나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B의 95번입니다. 자, 어떻게 되어 있죠? f의 x 더하기 1의 전체 제곱입니다. 그 다음에 그 9를 넘길 거예요. 9를 넘길 때 이 식을 좀 정리하면서 넘길게. 이렇게 들어왔을까요? 그죠? 오케이. 쌤, 그럼 얘는 어떻게 되죠? x의 4제곱 플러스가 4x의 제곱 더하기가 4가 들어가는 게 확인이 돼요. 정리해봤더니 쌤, 이거 어차피 이거잖아요. x제곱 더하기 2의 제곱이잖아요. 예, 맞아요. 이거 지난번에 참고로 수업했던 내용하고 유사한 문제였던 거죠. 그러면 f의 x 더하기 1 이다라고 하는 놈은 플러스 마이너스 x의 제곱 더하기가 2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가조건에 보니까 fx는 0보다 작다. 오케이. 그러면 fx가 0보다 작았으면 fx 플러스는 0보다 작거든요. 이게 우리가 원래 평행이동으로 배웠던 거니까 그래서 뭐야? 이렇게 접근하는 게 맞겠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러면 한 번 더 따져보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봤더니 이 식을 조금 더 정리를 해볼게요. x 더하기 1을요. 저는 여기서 최종적으로 t라고 쓸게요. 그럼 얘는 뭐가 돼요? ft다라고 하는 형태는 마이너스 가로의 x제곱인데 그게 이렇게 바뀌는 것 같고요. 나머지 마이너스 이렇게 붙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요 그래프인 겁니다. 따밤 끝나죠.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뭐라고 요청했었는지 확인해 보니까 얘들아 이렇게 물었어. f의 x 더하기 1을 뭘로 나눴어? x-로 나눴더니 몫이 있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6이 됐으면 좋겠다. 그럼 뭐야? 2를 집어넣겠죠. 그래서 f의 2 플러스 a가 얼마가 됐다? 마이너스 6이 됐다. 이거 찾으라는 거는 그렇잖아요. 그대로 적용하면 어떻게 돼요? f의 2 플러스 a를 그대로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플러스 a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다라고 하는 결과가 마이너스 6이 됐으면 좋겠다. 이 얘기잖아. 그제? 여기다가 2 플러스 a, 2 플러스 a, 2 플러스 a, 2 플러스 다 집어넣으면 되니까 그럼 얘는 마이너스에 a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6이다. 그래서 a 플러스 1의 제곱이 얼마다? 얘가 4가 됐다. 따라서 a 플러스 1은 플러스 마이너스 2니까 a는 마이너스 1 플러스 2이거나 a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다. 그래서 정답은 그래서 얼마다? 얘가 1이 되고 얘가 마3이 된다. 이렇게 확인이 되겠죠. 자, 그래서 그것들을 곱하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얼마가 돼버려요? 당연히 마이너스 3으로 진행이 되는. 여러분이 제일 많이 낚이는 게 뭔지 아세요? 요거야. 이거를 신경을 못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것만 좀 조심해서 한 번 더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건 완전제곱식 과정으로 보통 연결이 되니까 왜냐면 이게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다항식의 제곱이다 보니까 여기가 완전제곱식이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한 번만 더 마지막으로 더 가고요. 그 다음에 중대부하고 단대는 좀 분리를 좀 이따가 쉬는 시간 이후에 분리를 좀 하겠습니다. F46, F85 이 두 개 있거든요. 두 개만 한번 풀어주시고 풀이해드린 다음에 쉬는 시간 한번 드릴게요. F46, F85입니다. 이거는 제가 8분 정도만 드릴게요. 8분 정도. 자, 단대하고 중대는 숙제 점검하고 질문 좀 받을게요. 잘 풀렸어? 네. 일단 지금 합시다. 빨리 코멘트를 달게. 일단은 지금 현재 얘를 이렇게 나눴다라고 요청했지. 그럼 그대로 써. 진짜 그대로 써. X제곱으로 묶으면 넣으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그럼 이거 몇 차로 나눴어? 나머지는 1차 2야. 1 집어넣고 10점. 마이너스 1 집어넣고 10점.
그게 얘가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많이 봤었던 형태가 돼야 되는데 여기 이제 몫이 있을 거야. 근데 이런 말이 나오면 내가 뭐에 주목하라 했어? 여기 몫에 주목하라 했어. 3차선. 얘가 더하기 1해도 3차일 거 아니야. 이렇게 살아주는 거고. 두 번째, 요거 있잖아. 이렇게 나눠 떨어진다. 그럼 이때 몫이 또 있을 텐데 얘가 몇 차가 되는? 똑같이 3차가 되는데 대가리에 마이너스 붙으니까 앞에 부호만 다르겠지. 그래서 얘를 마이너스 AX 더하기 얼마? C라고. 얘가 좀, 이 차이가 분명히 발생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면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면 정계해서 여기도 PX, PX로 정리가 되겠지? 개수 비교하면 A, B, C 면서 다 떨어집니다. 천천히 해주십시오. 이거 한번 정리해보세요, 지금. 연습장에다가. 해석하고 오다 좀 정리를 해주세요. 테스트가 오도 잠깐 보고 있어? 일단 잠깐 넘어갔고.
잠깐만, 3초만. 다 왔는데 시작? 자, 그럼 답 한번 불러드릴까요? 자, F의 46번하고 그 다음에 F의 85번 불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F의 46번부터 한번 불러드리도록 할게요. 자, F의 46번에 관한 정답은 1번입니다. 1번. 채점 한번 해주시겠어요? F 46번에 1번. 그 다음에 F의 85번에 관한 정답은 D니 D가 다 맞는 상태가 됩니다. F46번 한 번만 간단하게 보고 잠깐 한번 쉬는 시간 좀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F의 46번 한번. 이게 그림이 참 복잡 미묘한데 그거를 여러분이 좀 이게 빈칸 추론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보자 이런 뜻인데요. 일단 한번 봐보세요. 좌표평면에서 두 이차함수가 X축의 수직인 직선과 만나는 두 점을 각각 A, B라고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럼 일단 뭐 해봐야 되죠? 네, 그려봐야 돼요. 특별히 이차함수는 반드시 그래프가 있어야 문제 상황이 좀 쉬워지기 때문에 그려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앞에 있었던 형태가 아마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얘가 1이다라고 하는 형태를 기준적으로 이렇게 하나가 나올 것 같고 두 번째 형태가 대가리가 마이너스인 형태죠. 그래서 그 형태의 느낌을 살펴보니까 얘가 아마 여기도 똑같이 1을 아마 집어넣으면 얘가 0이 됐던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래프가 얘가 아마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요런 느낌일 것 같아요. 이런 느낌. 그래서 여기가 1을 하나 들어가고요. 얘가 또 얼마를 들어가나 봤더니 얘가 5가 들어가요. 여기가. 그래서 이 그래프가 요 점에서 만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F46번은 일단 여기까지 딱 그려봤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었냐면 X축의 수직인 직선과 만나는 두 점을 각각 뭐라고 하자? A, B라고 하자라고 요청이 들어갔어요. 한번 해볼까? 그려볼 거야. 자,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 이렇게 쳤다고 치자. 이게 뭐야? X는 T다라고 하는 지점이야. 그러니까 만나는 지점을 여기를 뭐라고 하고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뭐라고 하자? 여기를 B다라고 하자가 첫 번째 포인트. 자, 두 번째 여기에 해당되는 요 X과 만나는 점을 뭐라고 하자? D다라고 하자라고 요청이 들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C는 K,0이거든요. 그럼 C가 K,0이 되려면 뭐 C를 여기 정도 잡는다라고 하게 되면 삼각형이 이런 식의 삼각형이 형성이 됩니다. 그럼 이 삼각형이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정삼각형이 되어야 된다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정삼각형이 되려면 재미난 게 D하고 C가 결국에는 뭐죠? 여기 X, 여기하고 얘가 수직이야, 수직. 왜 수직이야? 아니 이게 X는 T라고 하는 직선 자체가 어차피 X가 수직인데 C가 하필이면 X축에 있다 보니까 그럼 얘가 수직이 되면 정삼각형에서 수직되는 건 하나밖에 없거든. 수직 2등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가 길이가 똑같다라고 하는 논리에 들어서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거기 그럼으로 뭐라고 돼 있죠? AD하고 BD가 같습니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일단 AD부터 찾아볼까요? AD는 어떻게 그려지죠? 이 그림에서는
이렇게 찾겠죠? t를 갖다 집어넣겠죠? 그게 뭐야? t제곱 마이너스가 2t 플러스 1이야. BD라고 하는 길이는 어떻게 쓸까? 이건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t를 여기다 딱 집어넣으면 얘가 마이너스가 2분의 1 t의 제곱 플러스가 3t 마이너스 2분의 5 이렇게 보통은 쓰시죠. 근데 이렇게 쓰면 답이 어긋납니다. 여러분이 실수하는 거죠. 왜요? 이거 3분의 길이지 좌표를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쓰면 좌표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뭘 붙여야 돼? 마이너스 1을 갖다가 곱셈해줘야 저 음수였던 y좌표가 플러스가 된다. 이거 안 고치시면 답 이상해집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아니 3분의 길이잖아요. 길이. 응?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다? 얘네 같다라고 했으니까 식을 같다라고 써보죠. t의 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1과 2분의 1 t의 제곱 마이너스가 3t 더하기가 2분의 5를 같다라고 쓰면 2분의 1의 t의 제곱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고 그러니까 식이 이렇게 바뀌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t제곱 더하기 2t 마이너스가 3은 제로다 이렇게 수식이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거기 뭐라고 그랬죠? t제곱 더하기 가는 0이다 라고 했으니까 이게 가인 거죠. 이게 가인 거죠. 이게 가야 이게 가. 자 그러면 이때 뭐야? 이게 일단 0이 되는 형태는 t는 뭐뭐 나오죠?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얘가 t 플러스 3하고 얘가 t 마이너스가 1이 제로다 보니까 t는 뭐? 1 또는 마이너스 3이 됩니다 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t는 1은 어디 있냐면요 여기 있어요 얘들아. t는 1이 여기 있으면 a, b가 한 점에서 만나기 때문에 삼각형이 안 만들어져. 얘는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니까 얘는 버려야 된다는 얘기죠. t가 1이 되면 이 빨간색이 이렇게 그어지는데 교점이 a, b가 일치하니까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거다. 그러니까 여기가 나였다라는 거죠. 여기 나였다. 오케이 이게 나였다. 그래서 1인 경우는 조건을 만족하지 않고 나인 경우는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해서 얘는 만족을 하더라라는 거죠. 됐죠? 쌤 그러면 마이너스 3이라고 하면 t가 여기가 마이너스 3이라고 하면 여기다 마이너스 3을 이렇게 한번 대입을 해봤더니 9 플러스 6 플러스 1이 돼서 얘가 16이 되는 걸 우리는 알아요. 그럼 당연히 여기도 16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정삼각형을 했으니까 얘가 60도거든. 당연한 거 아니야? 60도? 그럼 어떻게 풀어야 돼? 쌤, 요 직각삼각형은 그럼 얘가 1대 루트 3대 2니까 요 길이가 16 루트 3이 되면 되겠군요. 라는 거죠. 근데 어차피 좌표가 얘가 마3이고 여기가 어차피 k, 0이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k에서 마3을 갖다 뺐더니 그게 16 루트 3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k는 16 루트 3 마이너스 3이 되었던 거죠. 네, 이게 우리가 원하는 이게 뭐야 얘가 b네요. 문제에서 b다라고 잡았고요. 그 다음에 요걸 a다라고 잡았고요. 그죠? 그러면 이제 뭐 해봐라? fa 그럼 여기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플러스 b를 해라. 요거 해라 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1번으로 계산이 됩니다. 네, 그림 그려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삼각형의 특수한 거 이걸 여러분이랑 풀었던 적은 없어서 한번 이런 거 기출도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오케이 이런 것도 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특별히 얘가 왜 마이너스 곱해져야 되는지 그거 꼭 정확하게 논리 잡으세요. 선분의 길이일 때는 좌표하고는 다른 표현입니다. 네, 여기까지 진행을 좀 할게요. 혜연이 저 잠깐 보고 동욱이 잠깐 보고 한 다음에 두 분을 쓸게요. 알겠죠?